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방송 정보시대 김동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소리입니다. 어제 오전이었습니다. 여수의 한 화물선에서 화재 사고가 발생을 했었죠. 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하마터면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는데요. 이렇게 장마철인데도 각종 화재 사고가 끊지 않는 거 보면 정말 마른 장마가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이 마른 장마 말씀해 주셨는데요. 3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농민들의 마음도 또 애같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이 비라는 게 또 제때 내려줘야 또 활용성이 높은 거죠. 네, 해수 온난화 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거라고 하는데요. 어찌 됐든 간에 내려야 할 비는 얼른 내려줘서 우리 땅을 좀 촉촉하게 적셔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생방송 전국시대 오늘의 첫 소식은 대구에서 출발해 보겠습니다. 요즘 소비자들의 수준이 높아져서요. 쉽게 지갑을 잘 열지 않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가게마다 특별한 승부수를 가지고 손님들을 끌어모으고 있는데요. 지금 만나보실 이 가게 역시 내 집같이 편안한 마음이 든다고 합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오래된 집의 화려한 변신? 새로운 공간으로의 탄생이라면 이 정도는 돼야 한다? 시골 할머니 집에서 커피 마시는 기분이에요. 아기가 약간 친숙하게 사진 찍을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집에서 먹는 것처럼 되게 편하고 좋은 것 같아요. 차 한 잔을 마시더라도 밥 한 끼를 먹더라도 집 같은 아늑함을 찰나를 담은 사진에 편안한 분위기까지 함께할 수 있는 가정집 공간의 활용, 그 특별한 공간 사용법을 지금 만나본다. 화려한 웨딩샵을 위한 대구의 한 거리. 골목 귀퉁이를 돌아서면 예쁜 집 한 채가 나타나는데 마당 가득 놓여있는 테이블, 은은하게 퍼지는 커피향. 이곳은 어떤 공간일까? 여기는 한옥 카페입니다. 한옥 카페요? 네. 기와가 그대로 얹혀있는 지붕, 커다란 모과나무가 지키고 있는 작은 마당, 그리고 니은자 형태의 집 구조까지 옛 가정집 느낌 그대로다. 원래 한옥을 좋아했었는데 우연히 지나가다 발견한 곳에서 정말 우연하게 지인들이랑 같이 커피 한 잔을 우연히 즐기다가 이곳에서 커피 한 잔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들이 좋아서 정말 우연치 않게 카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한옥 카페로 입소문을 타기 시작한 이곳은 사실 옛 일본 가옥을 카페로 재탄생시킨 공간인데 구조와 외관은 그대로 둔 채 최소한의 리모델링만을 시행했다. 사람이 오래 안 살던 곳이라서 귀신이 나올 것 같은 그런 집이었는데 깔끔하게 조금씩 손을 보다 보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공간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이곳을 찾는 손님 열에 9은 한다는 이것. 프랜차이즈 카페에선 보기 어려운 이곳만의 분위기를 사진으로 남기는 것. 일본 가옥을 그대로 해서 한 거래. 후지산? 여기 봐. 산 보이지? 창살 하나하나 작은 문양까지 옛 모습 그대로 남겨진 이 카페. 시간 여행을 온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건물들이 보니까 기존의 이제 틀을 유지하면서 이제 새롭게 이렇게 카페로 꾸며진 모습이 너무 멋있고 이런데 보이는 문양들도 이제 못 보던 거고 그래서 너무 신기하고 멋져요. 크고 화려한 느낌과는 또 다른 아담하면서도 편안한 분위기의 실내. 고객들의 마음을 사로잡기엔 손색이 없어 보이는데. 주문하신 음료랑 디저트 해서 나왔습니다. 이곳에서 즐기는 시원한 커피 한 잔과 달콤한 디저트. 마음속 깊은 곳에 묵혀뒀던 이야기들도 술술 나올 것만 같다. 우리 자랄 때 우리 집 어떤 그런 느낌. 여기 오면 뭔가 놀러 온 느낌이고 좀 편안한 느낌도 나고 그래서 한 번씩 와요. 도심 속에 이렇게 한옥으로 된 데가 잘 없잖아요. 그래서 그게 좋아서 자꾸 오게 되는 것 같아요. 까다로운 엄마, 예비 신부들 사이에서 편안한 분위기로 입소문이 자자하다는 한 스튜디오. 왠지 배를 눌러야 할 것 같은 현관을 지나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서는데.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군더더기 없이 잘 정돈된 가구. 아기자기한 소품들로 꾸며진 이곳. 오밀조밀 구성된 공간들이 단숨에 시선을 사로잡는다.
네, 여기는 아기의 가장 아름다운 순간을 더 예쁘게 만들어드리는 스튜디오입니다. 바로 베이비 스튜디오인데요. 가정집을 개조해가지고 기존 쪽에 그 너무 상업적이거나 인위적인 느낌이 아니라 더 집같이 편안하고 그리고 아기들도 더 즐겁게 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스튜디오를 이용하고 있는 곳입니다. 스튜디오가 낯설게 느껴질 아이를 위해 아늑하게 꾸며진 대기실. 집에서 하는 촬영이라? 어떤 느낌인지 궁금할 때쯤 오늘의 주인공 입장. 안녕하세요. 네, 오늘 오셨어요. 우리 소연이. 네, 소연이. 오늘 어때? 기분이 어때? 언제 봐도 이뻐. 기분 좋아요. 자, 어머니 어쩜 오셔가지고 소연이랑 같이 의상도 고르실게요. 안녕하세요. 예쁜 공주님의 엄마라면 누구나 한 번쯤 꿈꿔봤을 공간 드레스룸. 본격적인 사진 촬영에 앞서 신중하게 오늘의 의상을 골라볼까나? 자, 예쁜 드레스를 차려입자. 모든 준비는 끝났다. 그대로. 잠깐. 촬영이 진행되면 될수록 뭔가 허전한 느낌이 드는 건 기분 탓인가? 아니지. 바로 스튜디오에서 한 자리 떡하니 차지해야 할 커다란 조명이 안 보인다는 거. 조명을 이용해서 촬영하는 스튜디오도 많은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자연광을 이용해서 그 아기의 피부톤이나 그리고 예쁜 색감들을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조명을 사용하지 않고 자연광만을 이용해서 가장 최대한 자연스럽게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사진 촬영에도 방실방실 웃음을 잃지 않는 아기 모델. 편안한 촬영 분위기가 아이의 표정에서도 그리고 사진에도 그대로 묻어난다. 아기가 친숙하게 느끼는 점도 있고 그다음에 좀 상업적이지 않게 자연 채광도 밝게 들어올 수 있어서 아기가 불편해하지 않게 찍을 수 있지 않을까요? 아기도 되게 낯설어하지 않고 또 낯선 데 가면 아기들이 또 많이 울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잘 찍는 것 같아서 만족하고 있습니다. 연간 80만 명이 찾는다는 대구의 대표 관광지 김광석길. 늘 많은 사람으로 붐비는 이곳에 젊은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소박하고 정갈한 식당이 있다는데 골목을 조금 벗어나 만난 조용한 주택가. 외관부터 심상치 않은 이곳이 바로 그곳?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일본 퓨전식 가정식 밥집입니다. 작고 아담한 마당, 붉은 벽돌에 파란 지붕까지. 이웃집 같은 정겨운 분위기에 마음이 편안해진다. 저희가 이제 소박하고 정갈한 가정식 밥집이라는 컨셉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요. 이제 집에서 드실 수 있도록 이제 편안한 느낌을 드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정집을 개조해서 하게 됐습니다. 번화가에 위치한 화려한 식당이 아닌 예상치 못한 위치에서 만나는 소박한 밥집. 분위기뿐만 아니라 이곳이 사랑받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는데. 저기요, 크림 돈가스 하나요. 밥집이 사랑받는 이유는 뭐니 해도 맛있는 음식. 화려한 플레이팅보단 작은 그릇에 소담하게 담긴 음식들이 침샘을 자극하는데 한국형 가정집에서 먹는 일본 가정식. 그 맛은 어떨까? 요즘 좀 시끄러운 곳이 많은데 여기는 좀 조용하고 분위기도 괜찮고 좀 음식도 정갈해서 좋은 것 같아요. 구조가 자체가 가정식처럼 되어 있어서 그런지 집에서 먹는 것처럼 되게 편하고 좋은 것 같아요. 식당 내부를 더 넓게 확장하거나 세련되게 인테리어를 하기보단 가정집 느낌을 그대로 살린 아기자기하고 소박한 분위기. 입으로 맛있는 밥 한 번, 눈으로 분위기 한 번, 매력있다 매력있어. 저희가 이제 편안하게 식사하실 수 있도록 대접하는 그런 집이기 때문에요. 그런 가정 분위기, 집 같은 분위기 계속 유지하면서 손님들 좀 더 편안하게 대접할 수 있도록 할 생각입니다. 어딜 가든 내 집만한 곳이 없다지만 이웃집 같은 정겨운 분위기 속에서 소박한 한 끼, 시원한 차 한 잔, 멋진 나만의 사진을 한 장 남겨보는 건 어떨까? 여자들은 아무래도 가게를 볼 때 그 집의 인테리어나 뭐 그 집만의 분위기, 그 카페만의 분위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오늘 화면에서 나왔던 공간을 보니까 마치 내 집 같은 혹은 내 친구네 집 같은 편안함이 있어서 참 좋습니다. 네.
기존의 구조를 살리다 보니까 인테리어 비용도 저렴하게 들었다고 그러고요. 또 이색적인 느낌이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오고 계시다고 합니다. 혹시나 가게를 준비하신 분들은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엔 충주로 떠나보겠습니다. 요즘 귀농에 대한 관심 정말 많은데요. 은퇴 후에 귀농을 생각하고 있으시거나 혹은 젊은 청년들이 제2의 인생을 이제 농촌에서 시작하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요. 이게 또 어떤 노하우나 경험 없이는 쉽게 성공하기가 힘들죠. 그렇죠. 귀농하기 전에 준비가 필수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중에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작물 선택입니다. 지금 새로운 작물이 또 하나 등장했다고 하죠. 화면으로 만나봅니다. 마지막 대망의 결승전은 스피드 퀴즈입니다. 일거양득과 같은 우리의 속담은 뭐가 있을까요? 껌 먹고 알 먹고 물 좋고 매부 좋고 도랑치고 가재 잡고 마당 쓸고 동전 잡고 뭐였더라? 상경씨 그거 있잖아요 그거. 님도 보고 뽕도 따고. 지금은 귀농 5만 가구 시대. 매년 귀농 사업 아이템은 쏟아져 나오지만 그중에서도 더욱 주목받는 작물이 있습니다. 수확의 기쁨과 함께 더 높은 소득을 안겨주면서 귀농이들 사이에서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한다는데요. 그 비결 한번 들어보실래요? 안녕하세요, 윤상경입니다. 이 마을에 아주 욕심이 많은 부부가 있다는데요. 아니, 하나의 작물로 일거양득도 아니고 무려 일거사득을 꿈꾼다고 합니다. 아니, 어떤 작물이길래? 어떤 부부예요? 작물의 정체를 찾아 도착한 곳은 충주시 엄정면의 한 시골 마을. 그런데 이곳엔 여느 성인들보다 훌쩍 자란 나무들만 가득합니다. 이게 대체 뭘까요? 안녕하세요. 바쁘신가 보다. 지금 깻잎 따고 계셨어요? 아니, 뭘 모르시네. 이게 님도 보고 뽕도 딴다는 뽕잎이에요, 뽕잎. 일거사득의 시작은 바로 뽕잎. 그 모양은 깻잎을 닮았지만 집 반찬으로는 나물이나 장아찌, 건강식품으로는 마시는 차로서도 근사한 재료죠. 저 이거 많이 따면 님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잘생긴 님 볼 수 있죠. 오, 좋아. 오늘 많이 따야겠어요. 이 농가는 9년 전부터 뽕나무를 기르기 시작해 지금은 약 5,000주에서 뽕잎을 수확한다는데요. 중풍, 혈관질환 등의 효능이 있는 뽕잎은 매년 수요가 많아 농가들에게는 좋은 작목이랍니다. 그렇게 뽕잎 따기 10여 분. 너무 덥고 뜨거워서 이거 뽕잎 따기 너무 힘들어요.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이게 뭐지? 어머. 달달하고 너무 맛있다. 뭐예요? 이게 오디예요, 오디. 어디요? 정신줄 어디 갔어, 어디? 일거사득 그 두 번째는 뽕나무 열매 오디입니다. 오디는 5월 말부터 7월까지 열리고 달콤한 맛이 특징인데요. 간식이 귀하던 옛날엔 아이들 주전부리로 지금은 블랙푸드의 대명사가 됐죠. 뽕 따러 가세, 뽕 따러 가세, 님도 보고 뽕 따러 가세. 와! 아주 그냥 신났네, 신났어. 잘생긴 님 본다니까 그렇게 좋아요. 그런데 그때 적어도 이 정도는 따야지, 안 그래요? 뽕잎을 그렇게나 많이 따셨는데 그럼 좋은 님 얻으셨어요? 그럼요. 저희 남편이 얼마나 능력자인데요. 어디 계시는데요? 저기 있어요, 저기. 저기? 과연 남편의 정체는? 여기 계셨구나, 선생님. 네네. 아니, 어떤 능력을 갖고 계시길래 아내분이 우리 남편 능력 좋다고 그렇게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뭔데요? 제 능력의 근원지가 이겁니다. 이거 뭐? 왜 구덩이? 구덕이라니요. 깨끗한 환경에서만 자라는 누에입니다. 사양 사업으로 접어들었던 양잠업은 최근 들어 누에의 각종 효능이 입증되면서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정부에서도 양잠 산업을 웰빙 친환경 산업으로 키우겠다고 발표해 소득 작목으로서 새로운 가치를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양잠을 왜 시작하게 되신 거예요? 제가 원래는 직장 생활을 했었어요. 그런데 귀농을 했거든요. 6년 전 두 아들과 함께 서울에서 충주로 내려온 연화순 씨 부부. 뽕나무를 심으며 시작한 귀농 생활은 각종 대회에서 인정받으며 전국 귀농인들에게 모범 사례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누에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누에 한 살이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누에 아래서 누에가 깨어나면 개미 누에라고 불러요. 개미처럼 작다고 해서 개미 누에라고 부르는데 그 누에를 일령 누에라고도 말을 해요. 그래서 그 누에들이 뽕잎을 열심히 먹고 이령 누에가 돼요. 이 이령 누에가 다시 또 뽕잎을 먹고 잠을 자고 허물을 벗으면 여기 보이는 것은 삼령 누에가 되고 또 사령 누에가 되고 또 오령 누에가 됩니다. 그래서 알에서 깨어난 누에가 이렇게 오령 누에가 될 때까지 몸이 10,000배 정도가 아주 크게 자라죠. 그러고 나서 이제 고치를 짓게 돼요. 이 고치에서 우리가 씨를 뽑아서 의류를 만들죠. 그러고서 남은 것이 바로 이 번데기예요. 우리가 먹는 번데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 번데기를 요리를 하면 옆에 있는 것처럼 맛있는. 이거 제가 즐겨 먹는 거거든요. 이거 맛있는데요? 아까는 징그럽다면서 먹는 건 밝혀요. 누에가 환경에 아주 민감하기 때문에 주변에 뭐 가수원이나 뭐 자동차가 많다거나 이런 환경적인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누에를 키우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주의를 해야지 누에를 잘 키울 수가 있어요. 뽕잎으로 시작한 귀농은 체험 프로그램까지 연계할 수 있습니다. 최근 부부는 지금껏 기른 누에로 아이들에게 생태 체험을 시작했는데요. 이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들은 평소 도시에서 좀처럼 볼 수 없었던 누에를 직접 관찰하고 만져보면서 누에가 주는 이로움을 배우게 됩니다. 이를 통해 단순히 누에를 키우는 데 그쳤던 양잠업을 새롭게 확장시킨 부부는 많은 소득을 꿈꿀 수 있게 되었습니다. 최근 귀농인들에게 뽕나무 재배와 양잠이 새로운 귀농 아이템으로 주목받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얘가 뭘 먹어요? 열심해요. 귀여워요. 의류에 집착했던 양잠 산업이 지금은 다양하게 광범위한 분야로 좀 넓혀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누에를 키우고 또 관찰하고 체험하고 이런 방면으로 좀 양잠 산업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시각을 달리하면 새로운 길이 보인다. 자취를 감출 것 같았던 한국의 양잠 산업이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건강을, 귀농인들에게는 더 많은 소득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단순한 농업에서 그치지 않고 농산물 하나로 체험 프로그램까지 변신을 꿈꾸는 양잠 산업. 앞으로의 모습이 기대되는데요. 오늘은 뽕잎도 따고 오디도 먹고 누에 체험도 하고 뽕나무로 할 수 있는 게 정말 많았는데요. 저랑 같이 귀농해서 뽕나무 키우실 남자분 어디 없나요? 네, 정말 생각보다 뽕나무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았는데요. 네. 지금 마땅한 소득 작물이 없는 우리 농민분들에게는 참 좋은 아이디어가 되겠습니다. 네. 뭐 험에서 나오신 남편분이 이 귀농 전부터 이 뽕나무를 많이 심어가지고 준비를 또 차근차근 하셨다고 하는데요. 이 누에 체험장 역시 많은 분들이 또 방문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네, 주말이나 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서 아이들과 함께 떠나보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오후부터 내리기 시작한 비는 오늘 오전까지 이어다가 차차 그치겠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구름이 잔뜩 끼겠고요. 햇살 보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리 높은 기온은 아니지만 습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불쾌지수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흐린 날씨가 이어지는데요. 김종수 아나운서는 어떤 날씨 좋아하세요? 글쎄요, 뭐 대부분의 분들이 아마 햇살 가득하고 선선하게 바람 부는 이런 포근한 날씨를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요즘 같은 장마철 굉장히 날씨가 오락가락하다 보니까 어디를 좀 놀러 가기도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네, 하지만 비가 와도 놀 수가 있습니다. 비가 와서 더 낭만적인 곳이 있다고 하는데요. 장마철의 나들이 계획 확실히 책임져 드릴게요. 어떤 것인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오늘도 비, 내일도 비. 계속되는 지긋지긋한 비 소식. 비가 온다고 다들 집에 웅크리고만 계신가요? 비가 오면 올수록 더욱 빛을 발하는 다양한 제주의 명소들과 레포츠들. 지금부터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어디선가 느껴지는 음산한 기운. 사방에서 뭔가 튀어나올 것만 같은 기분인데요. 이곳은 과연 어디일까요? 장맛비에 촉촉히 젖은 숲의 모습. 제 앞엔 그저 끝없이 이어진 탐방로만 보일 뿐인데요. 어디까지 얼마나 올라가야 이곳에 온 이유를 알 수 있는 걸까요? 아무도 안 계세요. 여기 괜히 왔나 봐. 괜히 여긴요. 안녕하세요. 잘 오셨습니다. 누구세요? 예, 여기 이제 물렁아리 습지 보호 지역을 안내하고 있는 자연환경 해설사입니다. 선생님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너무 여기 분위기도 막 음산하고 너무 무섭더라고요. 부지런히 온다고 왔는데 이렇게 됐네요. 여기가 물렁아리 오름 맞죠? 네, 맞습니다. 예, 물렁아리 오름 습지 보호 지역이고요. 람사르 습지에도 등록돼 있는 영험한 곳입니다. 물렁아리 오름은 산정호수의 형태를 가진 오름으로 습지보전법이 제정된 후 전국에서 최초로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는데요. 2007년에는 전국에서 5번째로 남사르 습지로 지정되어 보호되고 있다고 해요. 물렁아리 오름에 이름을 붙인 그런 꽃이 있어요. 어디요? 보이세요? 너무 작죠? 이건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는데. 그래도 나는 형태를 다 갖추고 있어요. 이게 무슨 꽃이에요? 여기에서 처음 발견됐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래서 이름도 여기에 이름을 따서 영아리 난초라는 이름을. 이건 정말 눈에 띄기가 쉽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신령의 허락을 받은 자만 보인다니까요. 그럼 덕분에 그렇죠. 귀한 꽃을 또 보게 됐네요. 물렁아리 오름에 살고 있는 신령님이 노하면 분화구 일대가 안개에 휩싸이고 천둥 번개와 폭우가 쏟아진다는 전설이 내려오고 있는데요. 이날은 신령님께서 저에게 많이 허락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선생님도 진짜. 그렇죠. 힘들죠. 근데 제가 올라오면서 느꼈는데 이 통로가 좀 좁은 것 같아요. 유난히 최근 들어서 더 그런 것 같죠. 이게 삼나무만 처음에 심을 때 당시 탐방로가 개설할 때 그 나무를 하나도 베어내지 않고 탐방로를 이제 개설을 하다 보니까 지금 보다시피 아주 직선으로 꼿꼿하게 또 가파르게 이렇게 만들어지긴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탐방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길이 좁아 보일 수밖에 없는 지금 시야적으로. 또 어쨌든 이 나무를 베지 않고 이제 길을 만들려다 보니까 좁아질 수밖에 없겠네요. 가볼까요? 화이팅! 화이팅! 힘차게 파이팅을 외치고 다시 정상을 향해서 힘을 내보는데요. 열심히 오르고 또 오르다 보니 만나게 되는 바로 이것. 정상에 위치한 산정호수였습니다. 여기 노루도 보세요. 와! 노루가 있네요. 파랗게 펼쳐진 산정호수 모습이 보이시나요?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화산 활동의 결과로 분화군의 습지를 지니게 된 물렁아리 오름. 이 분화구에 비가 내리면 물이 고여 못을 이루게 되는 거랍니다. 빗물 외에는 따로 유입되는 물이 없다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습지 생물이 다양하게 서식하고 있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아마 그 가치를 인정받아 람사르 습지로도 지정된 것이겠죠. 물렁아리 오름에 어떤 유래가 있나요? 물이 있다. 영 신령스럽다. 아리는 오름을 뜻하는 우리 이제 제주어죠. 고유어. 그래서 물이 있어서 신령스러운 곳, 신령스러운 산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푸르름이 온 산을 뒤덮은 물렁아리 오름. 오름 전체는 상록수와 낙엽수로 울창한 숲을 이루고 산을 오르는 곳곳에는 새우란과 영아리 난초 등 각종 꽃들이 피고 지고를 반복합니다. 물렁아리 오름은 생물, 지형, 지질, 경관 등의 가치가 우수한 자연 학습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일반 오름에서는 만나지 못할 습지 식물들과 다양한 양서, 파충류들까지 만나볼 수 있답니다. 선생님, 이 요즘 같은 장마철에 솔직히 사람들이 집에만 있잖아요. 그런데 또 이 장마철에 더 장관을 이루는 이 물렁아리 오름에 오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애들한테 교육적으로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집에만 있지 말고 이 장마철에 더 좋은 물렁아리 오름으로 오세요. 비가 와야지 더 좋은 두 번째 장소는 어디일까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여기 비가 오면 더 특별해지는 폭포가 있다고 해서 왔거든요. 네, 소문 들으셨군요. 아무 때나 볼 수 없는 그런 폭포가 있어요.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한번 가보실까요? 네, 한번 가볼까요? 이쯤 되니 다들 눈치채셨겠죠? 비 오는 날이 아니면 아예 만나지조차 못하는 폭포, 엉또 폭포로. 평상시엔 메말라 있는 건천이지만 산간지방에 70mm 이상의 강수를 보일 때 폭포수가 형성되는 특별한 폭포인데요. 며느리가 보기 힘든 거라고 작년에 7월 달에 왔다가 못 보고 올 4월 달에 왔다가 못 보고 오늘은 이제 또 다시 왔네. 날이면 날마다 볼 수 있는 그런 흔한 폭포는 가라. 비가 오는 날이라 할지라도 엉또 폭포는 그 모습을 쉽게 보여주지 않는데요. 산간지방에 큰 비가 오거나 지금과 같은 장마철에나 웅장하게 떨어지는 폭포수를 감상할 수 있답니다. 여행을 간다 하면 비가 오지 않길 바라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그런데 이 특별한 폭포 때문에 오히려 여행 기간 동안 비가 내리기만을 기다리는 사람들도 어떤가요? 보기만 해도 시원함이 느껴지시죠? 아무 때나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건 아니고요. 한라산 산간 지역에 70mm 이상의 강수를 보일 때 엄청난 위력으로 당차고 힘차게 폭포수를 만들어내죠. 한바탕 비가 쏟아질 때 비로소 그 위용을 드러내는 엉또 폭포. 폭포의 높이는 50m로 다른 폭포와 비교했을 때 높거나 웅장한 크기는 아니지만 주변의 기암절벽과 조화를 이루면서 엉또 폭포만의 독특한 매력을 보여주는데요. 엉또에서 엉은 바위 그늘보다 작은 굴, 그리고 또는 입구를 의미하는 제주어로 작은 굴로 들어가는 입구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찾아도 잘 볼 수 없었던 자그마한 폭포에 불과했지만 이제는 비 오는 날만 되면 명소로 손꼽히며 유명한 관광지로 변신. 엉또 폭포 계곡 주변에는 천연 난데름이 넓게 펼쳐져 있어 요즘엔 폭포가 내리지 않는 맑은 날에도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는다고 해요. 며칠 동안 내린 비로 폭포수가 장관을 이루며 떨어지던 날 어떻게 알았는지 관광객들은 물론 도민들까지 많은 사람들이 엉또 폭포를 찾았습니다. 맑은 날에 왔었었는데 그때는 안 왔는데 지금은 폭포 내리는 거 보니까 되게 예뻐요. 네, 아주 웅장하고 좋은 것 같아요. 제주로 오세요. 비 오는 날 신나는 레포츠를 즐겨볼까요? 네, 비 온다고 집에만 있을 순 없겠죠? 신나는 썰매 타고 출발! 비가 오면 올수록 더욱 짜릿한 속도감을 느낄 수 있다는 사계절 썰매장. 빗물 타고 싱싱.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레저 스포츠인데요. 한 번 타고 내려갈 때마다 스트레스가 확 풀리는 것 같더라고요. 팀장님 저 한 번 더 타려고요. 이 또 재미를 또 많이 느끼셨네, 이 네, 재미를. 제가 이 재미를 느껴버렸어요. 그런데 궁금한 게요. 네. 그 비가 안 온 날에는 네. 어떻게 썰매를 타요? 그럴 때는 저희가 양옆에서 스프링클러를 장치를 해놨어요. 저거 밑에서 우리 안전요원이 물 한번 쫙 틀어드리면 비 온 날만큼의 이상의 스릴감과 그 느낌을 더 느낄 수 있어요. 비가 오지 않는 날에는 스프링클러로 구석구석 촉촉하게 적셔주는데요. 아무래도 스프링클러보다는 비 오는 날 가면 더 재밌게 즐길 수가 있겠죠. 촉촉하게 젖은 썰매장 위를 전용 튜브를 이용해 타고 내려오는데요. 12m 높이에서 싱 하고 내려오는 기분. 화면으로 볼 때는 잘 모르시겠지만 직접 타보니 속도감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지금 네. 기분이 어떠세요? 이게 썰매라고 되게 많이 봤는데 한번 타고 나니까 와 이게 긴장감이랑 스릴이 장난이 아니네요. 되게 재밌어요. 장마철을 더욱 알차게 즐겨보세요. 지긋지긋한 장마철. 계속 내리는 비에 어디 나가기도 어딜 구경 가기도 힘들다고요. 그런 걱정은 이제 그만. 비 올 때만 볼 수 있는 특별한 폭포에서부터 비 올 때만 오르면 더 좋은 오름과 레포츠까지 습하고 눅눅한 기분도 확 바꿔줄 장마철 맞춤 관광으로 비 오는 날 더 짜릿하게 즐겨보세요.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일정을 잡고 가야 할 곳이라고 보는데 사실 갔을 때 비가 오게 되면은 숙소에 갇혀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건 일정을 잘 잡아야 될 것 같기도 합니다. 네, 하지만 또 비가 오면 비가 오는 대로 멋진 공간을 만나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울진으로 떠나보겠습니다. 포항에서 차로 2시간, 또다시 산길을 1시간 가야지 나오는 마을이 있는데 어딘지 아시나요? 그 정도면은 오지 시골 마을 아닙니까? 맞습니다. 오지 맞습니다. 울진의 네. 최고 오지 마을, 바로 굴고지 마을인데요. 굴고지 마을에 또 다른 매력이 있다고 하거든요. 그 매력을 찾아서 떠나보시죠. 형식미는 없어도 전통미는 있고, 예술미는 없어도 인간미는 있고, 세련미는 없어도 자연미는 있다. 소박해서 더 정겹고 어설퍼서 더 즐거운 축제가 있었으니 첩첩산골, 주민들이 직접 기획한 왕피천 피라미드 축제 개봉 박두. 깊고 깊은 산길을 달리고 달려 9고개를 지나고 나서야 마침내 만나게 되는 굴고지 마을. 아니 그런데 40가구나 사는 마을이 왜 이리 조용한가 했더니 이른 아침부터 주민들이 총출동, 마을 앞 냇가에 잔치판이 펼쳐졌다. 굴고지 마을에서 왕피천 피라미드 축제를 하는 날입니다. 여기 구경 간다고 나왔지. 맛있는 거 사 먹고. 이 냇가가 바로 그 유명한 왕피천. 일급수 자랑하는 이곳이 오늘의 주무대 되시겠다. 생태계가 보전 지역이거든요. 우리 혼자 보기가 너무 아까워서 사람들 이제 도시민들도 이 힐링을 하고 즐기고 그리고 또 동네 친환경 농산물도 이제 판매를 하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 주민들이 또 모아서 이렇게 축제를 여는 겁니다. 웬만한 축제에는 다 있는 개회사. 이곳에는 없다. 소박한 산신제를 올리는 것으로 축제 스타트. 왕피천 1일 낚시터의 문이 활짝 열렸으니 지금 필요한 것은 가족끼리의 협공과 물고기보다 빠른 스피드. 아이고 저렇게 좋을까요? 진짜 재밌어요. 뭐냐 이게 팔딱팔딱 거리는데 이야 진짜 끈질겨. 은어잡이 정말 재밌습니다. 다음에 또 놀러 오세요. 반도 낚시의 매력에 푹 빠진 가족들. 와 많이도 잡았네요. 한편 이쪽에선 반도 대신 손에 들린 장대. 그 정체가 궁금하다. 재래식 장대로 재래식으로 옛날에 잡던 그런 방식으로 이제 대나무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낚시하다 말고 이번엔 또 뭐 하는 건가요? 물 속에 많이 들치면은 미끼가 많이 있어요. 대나무 낚싯대에 딱 어울리는 친환경 미끼 활약으로 물속에 넣자마자 성공! 이건 암놈인데 쑥놈은 되게 커. 이쪽 벌겋고 커. 대나무 낚싯대로 고기도 잡고 추억도 낚으며 즐거운 가족들. 하지만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었으니 지금 한 마리 못 낚았어. 작년에는 내가 70마리 낚았는데 올해는 안 되네. 누가 다 낚았는 모이라. 천혜의 낚시터에서 물놀이 천국으로 변신한 왕피천. 도시의 워터파크가 부럽지 않다. 보트 타는 게요. 전 수영하는 게 좋아요. 왕피천 사람들의 시선을 집중시킨 이것은 바로 삼굿구이. 뜨겁게 달군 돌을 이용해 감자를 익히는 방식인데 어디서도 먹어보지 못한 귀한 감자. 그 맛은? 엄청 맛있어요. 한번 맛이 드셔보십시오. 야들야들하면서 진짜 맛있네요. 삼굿구이
후에 이어지는 또 하나의 깜짝 이벤트가 있었으니 바로 보물찾기. 출발! 보물찾기 출발! 마을을 찾아준 손님들을 위해 주민들이 통 크게 준비한 선물. 여기저기서 보물들이 쏟아진다. 여기 양파! 아니. 어머니. 그래, 네. 뭐 찾으신 거예요? 모르겠네요. 양파. 가자. 여기 있어! 아이들이랑 와서 보물도 찾고 간만에 동심도 느낄 수 있고 아이들도 좋아하고 저도 더 많이 좋고 되게 재밌게 잘 놀다 가요. 어른은 동심을 선물 받고 아이는 추억을 선물 받고 굴고지의 인심이 담긴 보물찾기로 행복한 하루가 흘러간다. 공기가 너무 맑아서 머리가 맑아진 것 같아서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좋은 자연 공간에 놀러 와가지고 애랑 같이 노니까 너무 재밌고요. 다음에도 또 와서 힐링하고 싶습니다. 별로 생각 없이 왔는데 사실은 와서 보니까 고기잡이도 하고 이렇게 농산물도 주시고 너무 재밌었어요. 내년에도 꼭 오고 싶습니다. 어둠이 내리면 굴고지의 또 다른 매력 발산이 시작된다. 출발하시죠. 갑시다. 굴고지라는 마을에 밥맛을 나왔습니다. 도시에 비해 훨씬 더 캄캄한 산골의 밤. 그 밤길을 정다운 이들과 걸으며 사람들은 새삼 깨닫는다. 어느 순간 잊고 살았던 소중한 것들을. 이렇게 밤에 불빛도 없는 데서 걸어본 게 정말 오랜만인 것 같은데요. 진짜 이렇게 지친 일상에서의 피로를 확 날려버린 것 같습니다. 아주 좋은 힐링이 된 것 같습니다. 산도 좋고 물도 좋고 또 이 밤 이렇게 오래간만에 밤 늦게 그러니까 정말 좋습니다. 굴고지 사랑해요. 첩첩산골 굴고지에서 실컷 놀고 마음껏 웃었던 하루. 여러분도 행복한 추억을 낚으러 굴고지 왕피천으로 오세요. 네, 산골의 밤 풍경, 물론 불빛은 없을지라도 걷는 그 자체만으로도 힐링이 될 것 같고요. 피라미드 축제는 끝났지만 이 왕피천에서 물놀이도 하고요, 트레킹도 즐길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정도면 참 매력 넘치는 휴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올여름 휴가지로 피서지로도 하나 추천을 해드렸는데요. 사실 어디로 갈까 고민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인터넷 검색하시는 것도 좋지만 저희 전국시대만 잘 보셔도 아마 휴가지 고민은 해결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 목적지는 태백입니다. 예술가들 하면은 영감을 얻기 위해 이곳저곳 여행을 많이 다니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만나보실 이혜영 씨, 그 작가들의 특별한 여행입니다. 네, 영감을 얻기 위한 스케치 여행을 시작으로 필리핀 작가와의 우정도 쌓았다고 하는데요. 그들의 가슴 속 깊은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천혜의 자연을 자랑하는 상수도시 태백은 해광 지역이라는 아픔을 간직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곳에서 문화예술의 꽃을 피우는 이들이 있는데요. 현대를 살고 있는 그들의 오늘을 만나봅니다. 이른 아침부터 철암 단풍 군락지를 찾은 작가들. 안녕하세요, 김서영입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곳은 바로 태백인데요. 오늘 이곳에서 아주 특별한 여행이 펼쳐진다고 합니다. 태백에 대한 무한한 애정을 바탕으로 예술적인 영감을 얻고 그것을 통해 문화를 꽃피우는 분들과 함께하려고 하거든요. 어떤 여행일지 제가 한번 쫓아가 볼게요. 오늘은 작가들의 스케치 여행이 있는 날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스케치 작업이 평소보다 더 특별한 이유는 자연을 벗삼아 떠나는 이 여행에 태백의 지역 작가들은 물론 동호회 회원들도 함께하는 레지던스 프로그램으로 진행되기 때문인데요.
근데 레지던시 프로그램이라는 게 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레지던시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작가들이, 그러니까 실제 프로페셔널한 작가들이 작품을 위해서 이제 좀 더 역량 강화 활동이라고 해야지 되나요? 휴식도 취하고 또 그림도 그리면서 또 지역에 있는 주민들과 어떤 소통하고 화합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마디로 지역의 미술 동호회 회원들과 소통하는 가교 역할을 하는 셈인데요. 그림을 매개로 서로 화합해 꽃을 피우자는 의미의 화화화 그림방 역시 그 가운데 한 동호회입니다. 작가들의 열정을 쏟아내는 스케치 여행. 작품 활동 중이신데 제가 잠깐만 방해를 조금 할게요. 네. 아직 지금 스케치 단계인 것 같은데 뭐 그리고 계신 거예요? 여기가 지금 네. 상상하면서 그리는 건데 작년에 단풍 축제 할 때 왔었거든요. 네. 근데 여기가 빨개요. 그래서 그거를 상상하면서 요 앞에 전면을 그려보고 작년에 있네요. 봤던 이 풍경을 그렇죠. 머릿속으로 되새기면서 야, 예술하려면 머리도 좋아야겠어요. 거기에 자격이 미달이라서 그게 생각이 나네요. 아유, 오랜만에 오니까. 네. 아니 이 야외를 나오고 성장기를 보낸 서울과 원주를 떠나 어느덧 30년 가까이 태백의 터를 잡고 지역의 미술 동호회 회원들과 함께 소통해온 김기동 지부장인데요. 이게 야외에 나오니까 작품이 그러니까 이제 사진만 보고 그리다가 실제적으로 나와보니까는 너무 많은 것을 가슴에 담아야지 되다 보니 욕심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형태가 둥글둥글하게 좀 나타나줘야지 되는데 형태가 다 숨어버렸어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이제 그 필드와 또 책상에 앉아서 하는 것과의 어떤 차이점이거든요. 게다가 오늘 마침 그 누구보다 사진 촬영에 열심인 열정의 사나이이자 국경 없는 우정을 자랑하는 특별한 작가 한 분을 만났습니다. 그는 바로 지난 4월 레지던스 프로그램 공모를 통해 태백과 인연을 맺게 된 필리핀 작가 조조이입니다. I'm with Mr. Kim. I'm in a residency program here for 2 months. For 2 months? Yeah, I'm a visual artist in the Philippines, and I also take photographs. It's a beautiful city, and same like Baguio in the Philippines. It's a half land. It's many trees and mountains, like in the Philippines in Baguio, in the northern Philippines. Northern Philippines. 작품의 영감도 얻고 치유와 명상도 겸하는 야외 스케치 여행이 이렇게 마무리되는데요. 탄광 지역 태백에 새로운 예술을 입히고 있는 이들은 우리나라 석탄 산업의 과거와 현재를 재조명해 볼 수 있는 생활사 박물관과 아트하우스로 조성된 철암 탄광 역사촌으로 향합니다. 이곳엔 탄광에서 통근버스를 운전하며 가장 아름다운 동료들의 얼굴을 사진에 담은 최영구 사진작가의 개인전이 열렸는데요. 태광 지역 태백이 가진 도시의 아픔이 투영된 사진들이 눈에 들어오기도 합니다. 태백에 대해서 내가 살았다는 거에 대해서 자부심보다는 감추고 싶은 게 더 많으세요. 이렇게 사진을 선뜻 찍자고 했을 때 나 찍어줘 이러는 분이 거의 없었대요. 왜 날 찍어? 그 찍어서 뭐해? 근데 이제 이분들의 그 눈빛을 보게 되면은 제가 항상 느끼는 건데 좀 슬퍼요. 그죠? 슬프고 그다음에 뭔가 어떤 그리고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아온 그들을 가장 가까이에서 오랫동안 지켜봐온 그이기에 다른 작가들보다도 공감 지수가 더 높은데요. 보면 볼수록 삶의 무게감이 느껴지는 사진들. 그 무게를 덜어주고 위로해주는 게 지역의 작가들이 감당해야 할 몫이 아닐까요?
이렇게 동호회 회원들과 소통하며 지역 사회의 고민도 함께 나누는 작가들입니다. 이번엔 작가들의 아지트이자 문화예술 사랑방인 태백 탄광문화연구소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오늘은 지역의 작가들과 레지던스 작가들의 소통을 위해 모인 날인 만큼 필리핀 작가가 자신의 작업 과정을 모두 공개하기로 했는데요. 평소에 작업을 하면서 느꼈던 그의 생각과 고뇌를 함께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I love Philippines, but in the Philippines there are many problems in politics, in environment, and it hurts me. 필리핀 사람들의 삶을 구상작품으로 녹여내는 그는 요즘 자신의 고국이 처한 상황에 그만 울컥하고 마는데요. 어쩌면 지금 이의 그런 고민이 해광지 태백의 아픔과 어딘가 닮아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일까요? 그를 지켜보는 작가들의 마음 역시 영 편치 않은데요. 이런 그의 아픔을 가슴으로 헤아리며 진심으로 위로하고 또 응원해주는 작가들입니다. 바로 이런 게 작품 활동의 원동력이자 레지던스 프로그램이 가진 가장 강력한 힘이겠죠. 문화가 없다, 또 역사가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은 우리 수채화 동아리를 통해서 지역사회의 어려운 점도 이 그림을 통해서 표현해 나가고 또 여태까지 없었던 그런 문화를 심고자 하는 그런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네, 우리 화화화방의 활동이 앞으로 또 태백 지역에 더 보탬이 되고 아름다운 문화의 꽃을 피워내길 바랍니다. 자, 앞으로 왕성한 활동 부탁드립니다. 제가 화화화방 하면 다 같이 화이팅 한번 할까요? 네. 화화화방 화이팅! 네, 사실 인구 감소하면 어느 지역이나 안고 있는 고민일 겁니다. 이 태백 역시 그 전문적인 예술가들이 부족해서 골머리를 앓고 있었다고 하죠. 네, 그래서 이 레지던스 프로그램으로 서로 윈윈하는 모습을 보신 건데요. 앞으로 하는 일마다 다 잘 돼서 우리 그림방과 태백미술협회 모두 승승장구하시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동네 게시판 함께 하시죠. 순천시에선 여름방학을 맞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7월 4일부터 닷새 동안 요리교실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모집은 64명 선착순으로 이뤄지고요. 7월 27일부터 8월 17일까지 총 4번의 요리교실 중에 원하는 날짜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요리교실은 보건소, 건강증진과 영양실에서 진행되고요. 수강료는 무료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건강증진과 운동영양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양시에선 다음 달 11일 오후 2시에 광양문화예술회관에서 신병주 교수를 초청한 1등 시민 강좌를 개최합니다. 특별한 신청 없이 광양 시민이라면 누구나 강좌에 참여할 수 있는데요. 1등 시민 강좌는 난중일기 속 장군 이순신, 인간 이순신이란 제목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궁금하신 내용은 광양시청 총무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수시에서는 11월 13일까지 읽고 싶은 책을 가까운 서점에서 바로 대출하고 반납하는 서비스인 희망도서 바로바로 대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4곳의 지정 서점이 있는데요. 서점 위치 또 서비스 신청서는 여수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여수시립도서관 홈페이지 또는 직접 방문으로 할 수 있는데요.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시립도서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양시에서는 다음 달 12일부터 3개월 동안 심신의 안정과 치유의 방법을 알려주는 지혜의 인문학, 치유의 몸 강의가 열립니다. 7월 1일부터 8일까지 참가자를 모집하고요. 광양시립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선착순 접수받고 있습니다. 별도의 참가비는 없고요. 궁금한 사항은 중앙도서관 무한상상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시대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내일 아침에 다시 뵙죠. 고맙습니다.